사형 선고를 받고 재판장에서 재판장 수고했네. 내 시체나 잘 거두어주게. 라고 비웃은 미친 커플이 있습니다. 일본 황새자를 폭탄으로 날려버리려 했던 조선인 청년 박열과 그를 목숨 바쳐 사랑한 일본인 여성 가네코 후미코. 일제 법정을 개그 콘서트장으로 만들어버린 100년 전 대재앙금 럽스타그램의 전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923년 도쿄 한복판에 일제 경찰들의 혈압을 무한 상승시키는 청년이 나타납니다. 이름은 박열. 그가 결성한 단체 이름부터 아주 가관입니다. 무려 불령사. 쉽게 말해 네, 저희 일제가 말하는 그 불운하고 삐딱한 놈들 맞습니다. 하고 대놓고 간판을 내건 거죠. 그런데 이 불령사에 아주 이상한 멤버가 하나 섞여 있었습니다. 조선 독립운동 단체인데 뼛속까지 일본인인 20대 여성 가네코 후미코가 핵심 멤버로 참여한 겁니다. 후미코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조선의 친척집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랐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선인들이 일제에 당하는 비극을 똑똑히 목격했고 권력과 제국주의의 모순을 뼈저리게 깨달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둘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영혼의 듀오가 됩니다. 동거를 시작하며 작성한 계약서 내용도 어마어마합니다. 동지로서 동거한다. 여성이라는 관념을 버린다. 한쪽이 사상적으로 몰락하면 즉시 헤어진다. 요즘 말로 하면 유교 패치제로 완전 매운맛 아나키스트 커플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1923년 9월 도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든 관동대 지진이 발생합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일본 정부는 미친 짓을 저지릅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민심의 화살을 돌린 거죠. 그리고 위험인물들을 무더기로 검거하는데 당연히 불령사의 박열과 후미코도 1순위로 체포됩니다. 그런데 막상 잡고 보니 박열을 계속 가둬둘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권은 지진 대응 실패로 정권 퇴진 위기에 몰려 있었거든요. 이때 일본 검찰과 정부가 아주 머리를 굴립니다. 야, 이참에 대형 사고 하나 터뜨려서 분위기 반전시키자. 그렇게 해서 박열에게 씌워진 죄명이 뭐냐? 바로 대역죄. 일본 황태자 결혼식 날 폭탄을 던져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사실 박열이 폭탄을 구하려고 알아본 것은 맞지만 실제 폭탄은 구경도 못해본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 생각만 하고 실행도 못한 건인데 일제는 이걸 황실 암살 미수 사건으로 가장해서 대형 정치 스캔들로 뻥튀기 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이 멍청한 계산은 완전히 틀어지고 맙니다. 박열과 후미코는 피의자로 법정에 서서 벌벌 떨기는커녕 이 재판을 전 세계에 자신들의 사상을 알릴 대형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로 만들어버립니다. 박열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판사에게 기막힌 조건 4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조선 사무관대 관복을 입고 입정하겠다. 둘째, 피고인석이 아니라 판사와 동등한 높이의 의자에 앉겠다. 셋째,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로 답변하겠다. 넷째, 재판 전에 내가 작성한 선언문을 먼저 낭독하게 하라. 아니, 죄수가 재판장한테 조건부 협상을 걸다니요? 더 황당한 건 당황한 일본 재판부가 이걸 일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박열은 조선 양반들이 입던 도포를 당당히 차려입고 재판장에 들어섰고 판사가 이름을 묻자 관중석에 떠나가라 소리칩니다. 하나는 박열이다. 옆에 있던 가네코 후미코 역시 흰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와 일본어로 조선의 독립과 아나키즘을 열변했습니다. 일제는 제국주의의 위험을 보여주려고 만든 법정이었는데 도리어 조선 청년과 일본 여성이 황실의 모순을 통렬하게 비웃는 무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1926년 이 사건은 그야말로 피크를 찍습니다. 옥중에서 박열과 후미코가 찍은 사진 한 장이 언론에 유출된 겁니다. 사진 속 박열은 의자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고 후미코는 박열의 무릎에 기대어 지그시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신문에 도배되자 일본 정가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사형을 앞둔 중범죄자들에게 감옥에서 애정행각을 하게 놔두다니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이른바 괴사진 사건으로 내각이 총사퇴할 뻔한 대형 정권 위기가 터진 거죠. 당시 이 둘은 일제에게는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공포이자 치명적인 스캔들이었고 조선인들에게는 일제의 한복판에서 사이다를 날려주는 영웅이자 아이돌이었습니다. 결국 1926년 3월 두 사람에게 예정대로 사형이 선고됩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박열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판장 수고했네. 내 시체나 잘 거두어주게. 후미코는 만세를 외쳤습니다. 조선 독립만세. 일본 황실을 비웃으며 사형 선고에 맞선 이 파격적인 선언은 당시 동아시아 전체를 감동시켰습니다. 판결 직후 일본 당국은 여론을 의식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지만 가네코 후미코는 며칠 뒤 옥중에서 의문사로 23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박열은 22년 2개월이라는 일본 역사상 최장기 수감 기록을 세우고 광복 후에야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100년 전 오늘날 그들이 깨부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일제의 압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적, 신분,
남녀의 차별이라는 단단한 사회적 금기 자체를 온몸으로 부딪혀 깨뜨린 거였습니다. 나는 박열이다. 라는 이 한마디는 어쩌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존엄을 나는 지키려 했던 박열이다!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